많은 학생들이 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그럼 난리가 날 때가 많은데요. 힘들 때 그것이 많죠. 그 문법의 특성이고 비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개념이 잡혀 있어도 실용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이루어진 문법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올바른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문법 진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게 파트를 나누잖아요. 네네. 문법 주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문법을 이론적으로 다룬다 하면은 2달이면은 거의 모든 문법을 다 다룰 수가 있죠. 그렇지요.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배우냐?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네. 결국에 문법 학습도 학원에서 한다면은 훈련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법이 개인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들다. 네네. 이렇게 보고요. 네. 남기정 원장님께서 많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 기사를 하나 던져주고 네. 품사라 네네. 해서 네. 그 문장 구성 요소를 찾아봐라. 이거만큼 시간 대비 훌륭한 훈련이 있을까?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아주 기초적인 게 없는 아이가 있어요. 있죠. 그 아이는 품사나 문장 구성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이 개념을 여러 번 배웠을 텐데 네.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애들이 있죠. 네. 네네네.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얼버무리는데 굉장히 달인이에요, 달인. 저희 학원의 특성상 이제 약간 얼버무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인원이 적은 데다가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한 번 가리켰는데 애가 그걸 배웠는지를 확인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공부가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을 아이가 아냐 이게 첫 단계고 그리고 그 개념을 그래서 파악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글 같은 거 주고 자신이 읽었을 때 대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글 적어도 사전 같은 거 하나도 안 찾아보고 줄거리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주고서 품사랑 문장 성분 이렇게 찾게 해도 그게 숙달이 되는 거 85% 이상 맞출 수 있게 되는 것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죠. 몇 달이 걸리죠? 몇 달이? 몇 달이요? 몇 달,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달이면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죠. 65%, 70%인데 이 6개월 내에 이 정도 됐다. 아, 그러면 괜찮다. 괜찮죠. 저는 이렇게 보고요. 85%면은 훌륭해요. 훌륭하죠. 품사를 찾다 보면은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거 많아요. 아이도 분명히 헷갈릴 텐데 85%를 간다. 그러면은 진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게 되면은 다른 문법 파트는 설명을 안 들어도 괜찮을 텐데 이게 좀 핵심이에요. 문법책이 뭐 10개 챕터가 있는데 품사, 문장 구성 요소 해석이 되면은 다른 건 지가 읽고 그냥 하면 돼요. 지가 읽고 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부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얘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이해하게끔. 언제 제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해줍니까? 책을 제가 한글말로 써있고 뭐 지가 아는 영어로 써있는데 그걸 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가 해석을 해줄 수가 없는데 요 기본적인 거가 진짜 어렵지만 요게 되면은 문법의 이 실타래가 풀린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에 싹둑 잘라버린 골디안 나처럼 난제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계속 문법을 공부한다. 이게 난제인 것 같아요. 풀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 거죠, 거의. 속이 뒤집어지면은 돌아간다 환에 이제 내장에 장자를 써서 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환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인데 그 앞뒤 없이 그냥 배우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문법을 1단원부터 10단원을 배울 때 그 뭐 투부정사
현재 완료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초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어커스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법을 배울 때는 모든 단원에 녹아있는 기초 부분, 동사, 명사, 네. 문장 구성 요소, 품사, 이 4가지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네. 그거만 되면은 나머지는 실타래 풀리듯이 그냥 풀려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많죠. 아,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구색 갖춰서 수업하려고 하는 게 실은 좀 문제긴 한데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이제 기초 개념이 잡혀야지 다른 게 되잖아요. 네네. 사칙 연산도 안 되는 애들한테 저기 미적분 가르치는 식으로 아, 맞아요. 막 나가는 거니까 효과가 안 나죠. 문법 이제 배운다면 특강하면은 꼭 이렇게 관계대명사 넣고 투부정사 넣고 뭐 현재 완료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2달 이렇게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그냥 품사랑 문장 성분만 하는 게 도움이 네. 더 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2달 하면은 개념 좀 잡히고 실용이 약간 느낌이 올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럴 것 솔직히. 같네요. 네네. 네. 예. 그 이상을 바라면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뭐 그 품사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네. 6개월 이상 해야지 그때 약간 좀 실용적인 감이 오겠죠. 찾아라 그러면 웬만큼 찾고. 네.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아, 나 품사 그래도 조금은 알아. 개념은 빠삭할 거고. 네네. 네, 그 정도인데 네, 그렇죠. 실용적으로 이제 문장에서 어느 정도 찾는 게 아, 나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 그런 느낌이 이제 오죠. 한 6개월 정도 되면. 네네. 그 정도면 이제 성공한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몇 시간 이상 계속 투자를 해야지 이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문법 하면은 항상 뭐가 이렇게 주제가 구색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품사 문장 성분을 뭐 몇 달 동안 혹은 뭐 1년 이상 네.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개선이 잘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책을 막 이렇게 여러 권 쌓아놓고 그거 많이 풀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성문이 네. 책 자체는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닌데 성문을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은 오를 수 있어요. 성문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그 책 한 권만 계속 해요. 몇 개월 이상 해도 상관없잖아요, 성문은. 그걸 가지고 몇 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거기서 이제 특별히 뭐 품사라든가 문장 구성 요소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좋지요. 문장도 똑같은 거 계속 봐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단원별로 계속 나가서 네.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나면은 네.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네.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저는 책을 보고 가르치기가 싫어요. 왜냐면 죽은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한번 쭉 보고 여기 뭐가 있는지 그 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쭉 보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책에서. 칠판에 가서 아이들이랑 한 명씩 물어보면서 저 돌아가면서 수업하잖아요, 항상. 네. 돌아가면서 쓰고 거기서 예제 바로 만들어 보고 이제 아이들 이름 넣어서 예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재밌죠. 아이들한테 야, 예제 만들어 봐 네. 하고 야,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단어씩 예제 만들어 보자 해서 주어, 동사, 야,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고 해요.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정리가 잘 돼요. 근데 다음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정리가 선생님 수업하실 때는 진짜 잘 됐거든요. 집에 가서 하니까 안 돼요. 이게 수업의 특징이에요. 모든 수업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네.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 살아있고 다 네네네. 집중을 해서 네. 모두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문제 푸니까 안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개념 이해가 빠삭해도 실전에서 안 된다니까요. 한 번 더 배워야 되거든요. 실전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이 문제 유형에서 녹아드는지 네, 그거를 그러네요. 문제를 풀면서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책을 근거해서 칠판에 써가면서 개념 설명을 쭉 하고 예제를 들면 아이들은 지겨우니까 뭐 조는 애도 있고 이럴 테고 더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그 개념은 30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설명을
뭐든지 간에 뭐 관계대명사든 뭐 투부정사든 분사든 간에 개념 설명 한 30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수업을 어느 정도 해도 돼요. 네. 개념 자체는 예제는 못 들겠지만 네. 많은 학생들이 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아요. 네. 근데 네. 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아, 그럼 난리가 날 때가 많은데요. 예. 힘들 때 그것이 많죠. 그 문법의 특성이고 음. 비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개념이 잡혀 있어도 실용이 안 되면 음. 적용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개념 쌓는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요. 개념이 안 쌓이는 게 개념을 딱 수업을 들었어요. 이해가 잘 되죠? 머릿속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예제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문법이 안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못 할 거예요. 객관식도 못 풀어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예제를 만들 수 있다. 주관식 풀어도 잘할 거예요. 실용이 네. 핵심이네요. 그래서 문법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하고 구식 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네. 나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주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된다. 물론 많이 피곤하겠지만 네. 예, 이런 수업이 올바른 수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의식 같은 게 같이 바뀌어야 한다. 수학이 지금 요새 대치동 근처에서는 칠판 수업 안 해요. 칠판 수업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거의 안 하고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게 포인트인 학원이 많잖아요. 네네. 예. 근데 영어도 그렇다. 문법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 풀어보고 글 써보고 말해보고 이때 문법이 적용이 되냐 그러면 익힌 거고 그게 안 나온다 하면은 갈 길이 멀다. 실제로 해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피드백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연관된 건데 네. 교육 방법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좀 듣는 편이에요. 시간이 빨리 간다. 뭐 벌써 끝날 시간이 됐냐고. 그런 선생님 수업하시면 그렇게 애들 많이 느끼죠. 빨리 답지 달라고. 네. 빨리 숙제장을 주시라고. 네. 거의 끝날 시간이 벌써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업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좋죠. 몰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이 와서 리딩 수업 같은 거 하면 일단은 글 쓴 거 다시 첨삭해야 되고 첨삭하는 동안 아이들 문제 풀 거고 문제 푸는 동안 저는 이제 아이들 책 검사하니까 오답 정리 부족한 거 이제 오답 정리 하라고 하고 다시 쓰기, 오답 정리, 문제 풀기 해석 네. 그리고 이제 숙제 해온 거 해석 같은 거 다 돌아가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네. 답 맞춰야 되고 이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타이트하죠. 그렇게 네, 해도. 진짜 타이트해요. 예.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이 한순간 한순간이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두뇌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제 말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을 오랫동안 듣고 있다. 이게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쫙 깔려있고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수업을 잘해.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 상상만 해봐도 나는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경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능력이 있어서 뭐 재밌게 들어주면 좋겠는데 듣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일방적이고 수동적이죠. 네. 그게 말 그대로 저희 주입식 교육인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많이 하면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계속 뭔가를 하면 네. 그거는 발전이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고려사항이다. 네. 그게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얼마나 몰입해서 네. 무언가를 스스로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 같네요. 네.